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로 가는 길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호자 여러분이 교육활동 보호 가족숲 공원역에서 승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알아본 후 도서관역에서 승차한 학생들과 박물관역에서 승차한 교직원분들을 교육활동 보호역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육활동 가족숲 공원역에서 승차하여 교육활동 보호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교육활동 보호 가족숲 공원에서는 총 7개 공간을 관람하시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가족숲 공원 제1공간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과 교육 공동체의 역할을 알아보는 곳입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이 안정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해야 학생이 차분한 수업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보호자님들께서도 자녀가 건강한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룰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즉, 교육활동이 보호되어야 교육 공동체 모두의 권리가 존중됩니다. 보호자는 우리 아이의 첫 선생님이며 학생은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입니다.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를 이끄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교육 공동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는 함께 주체가 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배움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이란 무엇일까요? 교육활동이란 교실 수업을 넘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오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및 교육활동 협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숲 공원 제2공간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이며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입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해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이므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족숲 공원 제3공간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교원지휘법 제19조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로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방해라고 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방해가 우려되는 상태를 업무방해라고 합니다.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라고 합니다. 이때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이 없는 허위 사실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됩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단 한 명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게 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분에 못 이겨 혼잣말로 욕설을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는 손괴에 해당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공연 음란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통하여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육 당사자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원이나 학교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에 해당합니다. 교원의 직무 범위나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육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원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한 후 무단 배포하는 행위는 영상, 화상, 음성 등 촬영, 녹음, 합성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족숲공원 제4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다면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가 있을 시 침해 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사 단계에서는 사안 파악을 위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나 학생을 면담하고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이는 교원지휘법 제20조, 교원지휘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조치로 학생 조치는 1호, 학교에서의 봉사에서 7호, 퇴학 처분까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됩니다. 침해 주체가 보호자라면 1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보았던 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해 학생의 경우 교원지휘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침해 보호자의 경우 교육감은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가족 숲공원 제5공간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 방문에 대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먼저 담당 교사와 전화를 통해 일정을 미리 예약합니다. 그 후 방문 사전 예약증 또는 이알림이 등 개별 학교의 방법을 확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예약, 승인된 외부인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선생님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자녀, 보호자, 선생님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교사의 교육 과정을 편성할 권리, 교육 방법을 결정할 권리,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자녀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처 방법을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숲 공원 제6공간은 교육활동 보호 상담소입니다. 소통, 존중, 협력적 방법으로 우리 아이의 성장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돕는 방법을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때 보호자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해보고 피해 교원에게 자녀가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사 표현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출석하게 된 경우 자녀의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소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녀가 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자녀와 차분히 대화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의심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깊게 대화해보고 대화한 내용을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에 상세히 기재하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들께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 이루어진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될까요? 네, 교원이 근무 시간 종료 후에도 학업 및 생활지도 등과 관련한 정당한 상담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폭행은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교원이 피한 경우에도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친구 한 명만 있는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유포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니 자녀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에는 육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분도 포함되므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 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또는 소견을 주요 근거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교육활동 보호 가족 숲공원의 마지막 제7공간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약속 공간입니다. 교육활동을 위해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학교는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실천할 것을 약속합시다. 첫째, 상담이 필요할 때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합니다. 둘째, 급한 일이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중 또는 업무 중일 때는 잠시 기다립니다. 셋째, 긴급하지 않은 일로 야간이나 주말에 선생님께 연락하는 것은 삼가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넷째,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다섯째,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교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몰래 녹음 또는 촬영하는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하기로 교육활동 보호 가족 숲 공원역 관람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호자 여러분, 오늘 교육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교육활동 보호역에서 소중한 자녀, 선생님과 함께 반갑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